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이번 영상은 작년도 2023학년도에 있었던 모의고사 문제 3월달 문제풀이입니다. 작년에 시간적 관계에 의해서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서 모의고사 문제는 풀이 과정을 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고3들이 미리 학습할 수 있도록 지난해 담지 못한 모의고사 문제의 풀이 과정을 남기도록 해보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을 참고하시면서 학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3월달 문제 물리학원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세요. 물질의 파동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충돌구, 운동량 보전, 자 이거는 입자지요. 그 다음에 광전력과, 이것도 입자지요. 전자현미경, 물질파를 이용하는 파동의 성질을 이용하는 것이요. 그래서 파동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D급밖에 없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2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위조 지폐를 감별하기 위해 지폐에 전자기파 A를 비추었답니다. 그거 뭐죠? 전자기파 A가 바로 자외선입니다. 형광무늬가 나타났다. 위조 지폐 감별할 때 자외선 비추는 겁니다. 위조 여권 감별할 때도 자외선 비추지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이요. 다음은 간섭 현상을 활용한 예입니다. 자동차의 배기관은 소음을 줄이는 구조로 되어 있답니다. 뭐 하는 거죠? 상쇄 간섭을 일으키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A 부분에서 분리된 소리는 B 부분에서 중첩되는데, 이때 두 소리가 어떤 위상으로 중첩되면서 상쇄 간섭이 일어나죠? 상쇄 간섭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대 위상이죠.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기억. 같은은 동그라미 기억으로 적절하다. 틀렸죠? 반대 위상입니다. 니은. 동그라미 니은이 일어날 때 파동의 진폭이 작아지는 거 맞았습니다. 디귿. 소리의 진동수는 B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진동수는 변함이 없죠. 자, 그래서 니은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요. 표는 고체 X와 Y 전기 전도도를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X, Y 중 하나는 도체이고 다른 하나는 반도체래요. X, Y 중 하나는 도체, 하나는 반도체. 전기 전도도가 큰 게 도체지요. 자, 그럼 X와 Y를 봤을 때 X는 10의 마이너스 2승이고 Y는 10의 5승이에요. 누가 커요? Y가 크지요? 그럼 Y가 도체, X가 반도체예요. 도체라고 하면은 전도띠와 그 그림상으로 봤을 때 띠 간격이 거의 없는 거죠. 거의 없거나 띠 간격이 없거나. 그렇죠? 그게 도체예요. 자, 그러면 Y가 도체로 띠 간격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 찾아보세요. 그러면 1번과 2번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X가 반도체인데 1번과 2번의 차이점은요. 색칠된 부분, 거기에 전자가 색칠된 부분에만 채워져 있답니다. 자, 그럼 띠 간격에서 전자가 색칠된 부분에 채워져 있고 에너지를 받으면 전도띠로 올라가는 거죠. 그거를 고려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림은 1번이지요. 그래서 4번은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다음은 자성치에 대한 실험인데, 막대 A, B를 각각 수평이 유지되도록 실에 매달아 동서 방향으로 가만히 놓으랍니다. 동서 방향으로요. A, B는 강자성체, 반자성체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정지한 A, B의 모습을 나침판 자침과 함께 관찰하랍니다. 그 나번의 결과가 아래 표예요. A, B 동서 방향으로 놨을 때 막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나타내는 게 나번 실험 결과예요. 나에서 AB 끝에 네오디뮴 자석을 가까이 하여 AB의 움직임을 관찰하랍니다. 자, 그럼 나번 결과를 보세요. 막대가 동서 방향으로 되어 있고 나침판은 지금 A는 북쪽과 남쪽을 가리키고 막대하고 수직 방향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B는요. B는 나침판의 방향과 동일하게 막대가 위치하고 있지요. 그렇죠? 그럼 외부 자기장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지요. 그럼 이게 뭐예요? 강자성체죠. 나는요.
이거는 반자상태가 되겠죠. 이에 대한 설명은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그러면 다를 보세요. 결과 B는요. 자석적으로 끌려온답니다. 강자성체지요. 그러면 반자성체의 기억은 뭐가 되겠어요? 반대로 밀려나야 되지요.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만을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기억 보시면 나에서 X는 지구 자기장 방향으로 자기화되어 있다. 나에서 X는 A는입니다. 미안합니다. 나에서 A는 자기장 방향으로 자기화가 안 돼 있지요. 나치판의 방향과 수직 방향이지 않습니까? 틀렸습니다. 니은 자석으로부터 밀려난다가 기억으로 적절하다. 맞았지요? 디귿 B는 강한 전자성을 만드는 데 이용할 수 있다. 강자성체니까 맞았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6번이요. 다음은 두 가지 핵 반응이랍니다. X, Y는 원자 핵이랍니다. 가를 보시면 6번 봅시다. 6번에 아이고 괜히 안 나오네요. 펜 끝이 마른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네, 6번 봅시다. 자, 보시면 다음은 두 가지 핵 반응이라고 그랬어요. 가를 보시면 핵 반응의 가를 봅시다. 우라늄 92, 233이랍니다. 우라늄 92, 233일입니다. 이놈이 중성자와 만나요. N0, 1 만나서 X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스트론튬 38짜리 94랍니다. 94. 그 다음에 3개의 중성자 에너지 200 메가 일렉트론 볼트. 자, 그러면 나는요. H12, H12 이놈이 Y하고 만나서 헬륨 2, 4가 되고요. 중성자 하나 나오고 17.6 메가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자, 그럼 계산해 봅시다. 92, 0 하면 92죠? 이쪽 다 하면 3 곱하기 0 하면 0이에요. 38이죠? 그러면 92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가 나와요? 54가 돼야 돼요. 그쵸? 그럼 질량수는요. 233, 1 하면 234. 그쵸? 그 다음에 3에다가 1 하면은요. 3. 에다 94 하면 97. 3에다가 94 하면은 97이죠. 그쵸? 이게 234가 나와야 되고. 됐습니까? 그러면 234 빼기 3에다가 97. 97을 빼보세요. 3에다가 이거는 7 나오고 137 나오죠. 그쵸? 137이란 얘기예요. 자, Y는요. 2에다가 0 하면은 2죠. 그럼 여기는 1이니까 1 나와야 되죠. 그 다음 위는요. 4하고 1 하면 5예요. 2죠? 그럼 여기가 3이어야 되죠.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찾으랍니다. X의 양성자 수는 54. 맞았지요. 1번 맞았네요. 질량수는 Y가 H12와 같다. 질량수 Y의 질량수는 3이죠. 이거랑 다르죠. 그 다음에 3번 나는 핵분열 반응이다. 나는 융합 반응이죠. 작은 게 만나서 큰 게 만들어졌으니까 틀렸습니다. 4번 우라늄 92, 234 92, 234 233의 중성자 수는 233이 아니죠. 이거 빼기 92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질량 결수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질량 결손이 크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많이 나오는 거죠. 누가 에너지가 많이 나와요? 가가 에너지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가가 큰 겁니다. 그래서 1번만 맞았습니다. 자, 7번 보세요.
7번을 보시면, 네.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질량이 5kg인 물체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입니다. 속력과 시간과의 관계 그래프예요. 7번에 보시면 여기 속력이 있고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조금 더 길게 그릴게요. 이게 6이고 여기가 4. 여기가 t0 2랍니다. 그쵸? 자, 그럼 이랬을 때 0초일 때와 t0일 때 물체의 위치는 같다. t0일 때와 0초일 때, 즉 s t equal 0과 s t equal t0일 때의 위치가 같대요. 위치가.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은 서로 반대래요. 운동 방향은 반대. 이해가 가세요? 그러면 처음에서부터 2초까지 오른쪽으로 움직였다면 2초부터 t0까지는 왼쪽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되셨죠? 그럼 0초부터 t0초까지 물체가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얼마인가 물었어요. 자, 먼저 그러면 거리가 같대요. 거리는요, 시간과 속력과의 관계 그래프에서 면적이죠. 자, 이쪽의 면적을 S1이라고 하고 이쪽을 S2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S1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6 해주면 돼요. 이거 하면은 6m 나와요. 이게 S2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S2 6m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T0 빼기 2 곱하기 높이 4요. 그쵸? 그러면은 2T0 빼기 4 나와요. 이게 6이에요. 따라서 T0는 5 나와요. 이게 5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0초에서 T0초까지 물체가 받은 평균 힘이랍니다. 평균 힘. 됐습니까? T0까지. 자, 그럼 평균 힘. 운동량, 충격량을 쓰면 되겠죠? 델타 M V예요. 5kg이라고 했어요. 질량은 5kg. 자, 그러면 F 곱하기 5초 동안, 그 다음에 5kg 나중 속력 얼마예요? 잠깐만요. 우리는 크기만 구하는 거죠? 그럼 상관없어요. 처음 6 해봅시다. 6 빼기, 그 다음에 5kg에 4인데 방향이 반대라 그랬죠? 그럼 마이너스 4 해주면 되죠. 이거 하면은 30 더하기 20 하니까 50이에요. 따라서 F는 뭐예요? 10N이에요. 자, 찾아보세요. 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봅시다. 그림 가는 시간 t0일 때 x축과 나란하게 매질 1에서 매질 2로 진행하는 파동의 변이를 시간 위치 x, 변이를 위치 x에 따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는 x 이퀄 2cm에서 파동의 변이를 t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요. 8번입니다. x에 따라 나타나는데 이건 센티미터예요.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 이게 6이에요. 여기가 4, 여기가 2, 0. 매질 1이고요. 매질 2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요게 여기가 8인데 이렇게 갔다가 8에서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는 쭉 아직 0이에요. 자, 그럼 뭘 할 수가 있어요? 매질 2에서는
파장이 4인데 매질 2에서는요 파장이 2죠. 줄어들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가번 그림이고 나번 그림. 자, 나번 그림에는 x 이퀄 2cm에서 파동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래요. 요 위치에서의 변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0초일 때는 0이죠. 그쵸? 그 다음에 변이가 위로 간대요. 그 얘기는 요 놈이 왼쪽으로 오는 게 아니죠. 위쪽 변이니까. 요 그림이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1, 2, 3, 4예요. 1초일 때, 0에서 1초일 때 위로 볼록해요. 그 얘기는 요 놈이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놈이 온 거예요, 이놈이. 되셨죠? 변이를 나타낸 거니까 요 놈이 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x 이퀄 10에서 파동의 변이를 t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가장 적합한 걸 찾으래요. 이건 x 이퀄 2cm일 때예요. 즉 이걸 가지고 뭘 할 수가 있어요? 파동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10은 어디예요? 여기죠? 0일 때 0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시간이 2초일 때 한 파장이죠. 요게 2초일 때 한 파장이에요. 한 파장 가는데, 즉 4cm 가는데 2초 걸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2cm 가는 데는요. 자, 그럼 보세요. 10에서 이렇게 되고, 먼저 0에서부터 여기는 1초가 지나면은 아직 도달 안 하죠. 그쵸? 2초일 때 한 파장이니까 40cm를 가니까. 그 다음에 2초일 때 여기는 2cm를 가요. 2초일 때 2cm. 그럼 2초 때까지는 0이 돼야 되죠. 여기 10의 위치에서는 2초일 때까지는 요 놈이 이제 여기로 오니까 0이에요. 이렇게 돼요. 그쵸? 그 다음에 2초가 지나고 나면 위로 볼록한 게 오죠. 위로 볼록한 거 봐야 돼요. 언제까지요? 2초가 한 파장이니까 2초가 될 때까지 한 파장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3, 4 이렇게 와야 되죠. 4초일 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찾아보세요. 몇 번이에요? 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봅시다. 그림은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의 일부와 전자의 전위 A, B, C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A, B, C에서 흡수 또는 방출된 빛의 진동수는 각각 FA, FB, FC입니다. A는 흡수, B하고 C가 방출이죠.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기억, A에서 빛이 흡수된다? 맞았죠? 에너지 준위가 높은 데로 가니까 기억 맞았고, 니은 FC는 FB 빼기 FA다? 틀렸죠? C는요 FB 더하기 FA예요. 틀렸죠? 그 다음에 디귿, 전자가 원자의 핵으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n 이퀄 4일 때가 n 이퀄 3일 때보다 크다? 틀렸죠? 원자 핵으로부터 가까워야지만 전기력이 커지는데 n 이퀄 4가 멀잖아요. 그러니까 기억만 맞았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볼까요? 밀폐된 상자를 저울 위에 올려놓고 저울의 측정값을 기록하랍니다. 그랬을 때 2N입니다. 나번, 가의 상자 바닥에 드론을 놓으랍니다. 8N입니다. 그럼 드론이 6N이라는 얘기죠. 그다음 4번, 나에서 드론을 가만히 떠있게 한 후 저울의 측정값을 기록하랍니다. 그랬더니 8N이에요.
자, 그럼 기억 보세요. 옳은 설명만을 찾으면 돼요. 나에서 저울이 상자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전체를 떠받치니까 8N 맞았죠? 니은 다에서 공기가 드론에 작용한 힘과 드론에 작용하는 중력은 작용반작용 틀렸죠? 공기가 드론에 작용한 힘과 공기가 드론에게 작용한 힘과 작용반작용이 뭐예요? 드론이 공기에 작용한 힘. 그렇죠? 틀렸습니다. 니은. 디귿 상자 안의 공기가 상자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다에서가 가에서보다 6N만큼 크다. 다가 지금 8N이 됐죠? 가는 2N인데 그러니까 6N만큼 큰 거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봅시다. 그림 가하나는 서로 다른 열기관에서 같은 양의 동일한 이상기체가 각각 상태 A, B, C, A 그 다음에 A, B, D, A를 따라 순환하는 동안 기체의 압력과 부피를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압력과 부피에서 한 사이클에서 나타나는 면적이 바로 외부에 가해준 1이죠. 무슨 얘기냐면 가번이 지금 여기가 압력, 여기가 부피예요. 압력이 P0, A에서부터 B까지 가요.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B에서 C까지 오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는 등온이래요. 온도 변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나번 그래프는요. 압력, 부피인데 똑같이 P0에서 출발을 해요. A가 B까지 가는 건 똑같아요. 왜냐면 여기 부피가 얼마냐면 V2래요. 그 다음에 여기 부피가 V1이래요. 여기가 V1이고요. 여기가 V2래요. 동일한 위치까지 온 거죠. 동일한 압력과 부피까지. 그 다음에 B에서 C까지 이렇게 내려가요. D까지. 여기가 D예요. 그 다음에 D에서 A까지 가는데 이거는 단열이래요. 등온이라고 하면은 TC하고 TA의 온도가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TA하고 TD의 온도는 달라요. 여기는 TA와 TC의 온도는 같고요. 그쵸?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따져봅시다. 한 바퀴 순환하는 동안 이 면적이 바로 1이에요. 이걸 W 가라고 할게요. 이거는 W 나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A에서 B를 낼 때 저절로 부피가 늘어나지 않지요? 뭐 한 거예요?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온 거예요. 흡수한 열. 그쵸? 그럼 부피는 일정하게 되는데 압력이 줄어들어요. 뭐 한 거예요? 압력이 줄어드는 거? 자, 여기서 에너지가 나가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여기는 TA하고 TC가 동일한 온도여야 되니까 들어온 것만큼 나가야 되는 거고 여기는 온도가 달라요. Q'이에요. 자, 그럼 이거 TA에서 에너지 받았으니까 TB가 온도가 더 높죠. 그쵸? 요 놈하고 TC는 온도가 같고요. 요거는요. B가 온도가 제일 높죠. 누구보다요? TA보다. 그런데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죠.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했어요. 그쵸? 왜냐? 문제에서 나왔었거든요. 문제 다시 봅시다. CA 과정은 등온 과정, CA 과정은 등온 과정, DA 과정은 단열 과정. 기체가 한 번 순환하는 동안 한 일은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답니다. 즉 W 가보다 W 나가 커요. 1이. 그럼 온도가 더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T, D가 돼야 돼요. 그쵸?
그쵸? 자,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기체 온도는 C에서가 D에서보다 높다. 자, C에서가 D에서보다 높죠. 맞았죠? 그 다음에 D은 열 효율은 나의 열기관이 가의 열기관보다 크다. 열 효율이라고 했으니까 한 일이 많으면 되지요. 일이 더 많으니까 나가 큰 거 맞았습니다. 디귿 기체가 한 번 순환하는 동안 방출한 열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한 번 순환하는 동안 방출한 열은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큰 거 맞았죠. 더 많은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봅시다. 그림가와 같이 방향이 각각 일정한 자기장 영역 1과 2에 PN 접합 다이오드가 연결된 사각형 금속고리가 고정되어 있답니다. 자, 여기까지 그림 좀 그려볼까요? 영역 1과 2에 사각형 금속고리가 고정되어 있답니다. 반절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사각형 금속고리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대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다이오드가 연결되어 있죠. 네, 위에가 A라고 돼 있고 여기가 영역 2쪽이고 영역 1쪽인데 영역 1은 땡땡땡 나오는 방향이에요.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 영역 2는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 외부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A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중 하나랍니다. A는 그림 나는 1과 2의 자기장의 세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입니다. 1과 2의 자기장의 세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게 나번이래요. 그러면 1번이 이렇게 돼 있고요. 요게 이렇게 가고 있고요. 여기가 2t0 4t0. 자, 2번은요. 여기에서 자,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0에서 2t까지 여기는 자기장의 세기고 여기는 시간이고 0에서 2t 제로까지 1은 변화가 없죠. 1 영역은 1 영역은 변화가 없으니까 외부 자기장의 세기가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은 사각형 금속고리에 전류는 안 생겨야 되죠. 그런데 1은 영향이 없고 2가 점점점 늘어나요. 즉 무슨 얘기예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외부 자기장이 점점 증가해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증가한다는 얘기는 자체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으로 형성이 돼야 되죠. 그럼 나오는 방향 되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T0일 때 전류의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문제를 마저 봅시다. 그림 나는 1과 2의 자기장의 세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고 T0일 때 고리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I0랍니다. 유도 전류의 세기 I0인데 이건 언제냐면 T0일 때 I0의 세기가 흐른대요. 됐죠?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T0일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 틀렸죠? 반시계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3T0일 때 유도 전류의 세기는 I0보다 작다 했거든요. 3T0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가 3T0예요. I는 1영역은 줄어들어요. 나오는 방향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나오는 방향으로 증가해야 되죠. 자체 자기장은. 외부 자기장 나오는 방향이 줄어드니까 자체 자기장은 줄어드는 걸 보완하기 위해서 나오는 방향으로 증가해야 돼요. 그러면 나오는 방향 증가하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돼요. 근데 이 영역은요. 들어가는 방향이 증가하죠. 그쵸? 들어가는 방향이 증가하니까 자체 자기장은 또 나오는 방향이 돼야 돼요. 이 영역에서도 나오는 방향이에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반시계 방향. 그럼 1영역과 2영역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합해진 자체 자기장은 반시계 방향으로 흘러가는 전류를 형성하게끔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1영역에서 t0일 때 t0일 때 전류에 있어요. 이거 I0라고 했으니까 3t0는 이거보다 지금 외부 자기장이 더 세죠. 크죠. 그러니까 유도 전류의 세기는 I0보다 커야 되죠. 니은 틀렸습니다. 디귿이요. A는 N형 반도체이다. 자, 그럼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그럼 플러스에 연결되는 거 여기가 P형, 여기가 N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A는 N형 반도체 맞았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이요.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 광원 P와 검출기 Q는 정지해 있고 13번에 우주선이 이렇게 날아가는데 B는 안에 타고 있어요. 얘가 B예요. 이게 광원이고 쭉 가요. 어디로요? 검출기. 얘가 검출기예요. 근데 우주선은 왼쪽으로 0.5c의 빠르기로 가요. A는요. 광원이 있고요. 검출기가 있는데 검출기 얘는 Q, 검출기 얘는 S, 광원 R, 얘는 광원 P. 그쵸? A에 대해 광원 P와 검출기 Q는 정지해 있어요. 관찰자 B, 광원 R, 검출기 S는 우주선과 함께 왼쪽으로 가요. A가 봤을 때. 자, 그럼 A의 관성계에서 빛이 P에서 Q까지, 그 다음에 R에서 S까지 진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T0로 갔답니다. 얘도 요만큼 가는데 T0고, 얘가 봤을 때, A가 봤을 때, 얘도 T0예요. 그쵸? 자, 그런데 얘가 봤을 때 빛이 가는데 검출기가 앞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죠? 왼쪽으로. 그쵸? 왼쪽으로 검출기가 가는데 거리 도달하는 시간이 T0로 동일하다는 얘기는 길이는 수축이 되는데 T0로 동일하다는 얘기는 원래의 길이가 이거와 이거의 길이보다는 길다는 얘기죠. 그래야지만 검출기가 앞에 와서 동일한 길이가 돼가지고 T0가 된다는 얘기니까. 그쵸? 그러면 1번 보십시다. A의 관성계에서 R에서 나온 빛의 속력은 0.5C이다. 틀렸죠? 빛의 속력은 동일하게. 그 다음에 2번 A의 관성계에서 R과 S 사이의 거리는 CT0보다 커야 되죠. R과 S는. 그쵸? 커야지만 길이 수축이 일어나서 동일한 길이처럼 돼가지고 T0가 돼야 되니까. 틀렸습니다. 3번 B의 관성계에서 P와 Q 사이의 거리는 B의 관성계에서 P와 Q 사이의 거리는 CT0보다 작아야 되죠. 수축입니다. 그러니까 틀렸고. 4번 B의 관성계에서 A의 시간은 B의 시간보다 빠르게 간다. 시간 팽창이 일어나야 되죠. 틀렸습니다. 5번 B의 관성계에서 빛이 R에서 S까지 진행하는데 걸린 시간은 T0보다 크다. 거리 자체가 이거보다는 길지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먼 거리니까 시간이 T0보다 크게 돼야 되죠. 5번이 맞았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4번 봅시다. 그림과 나와 같이 단색광 P가 매질 XYZ에서 진행한답니다. XYZ에서 진행한답니다. 단색광 P가. 그 다음에 P는 Y와 Z의 경계면에서 반사한답니다. 14번 볼까요? 14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X, Y, Z예요. Y에서 가다가 이렇게 반사가 일어났어요.
여기가 법선이고 이게 입사각 세타 1 P에서 자 그럼 Y에서 Z로 가다가 전반사각이 났다는 얘기는 이게 밀한 매질 이게 소환 매질이에요. 그쵸? 자 근데 4번 그림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Z, Y, X인데 여기에서 소환 매질에서 밀한 매질로 가요. 소환 매질에서 밀한 매질로 가는데 여기가 세타 1이에요. 동일한 각으로 했어요. 그럼 밀한 매질로 가니까 각도가 줄어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꺾였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됐고 이게 직선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꺾였네요. 이게 세타 제로예요. 그 얘기는 Y가 각도가 더 작죠? 그럼 밀한 매질이에요. 이게 소환 매질이고. 그쵸? 자, 그럼 Y와 Z 사이의 임계각은 세트 제로. Y와 Z 사이의 임계각은 전반사각을 했으니까 세타 1보다 작아야 되죠. 틀렸습니다. 기억 틀렸고, 니은. 굴절률은 X가 Z보다 크다. 꺾이는 정도가 큰 게 굴절률이 큰 거죠? X하고 Z를 비교해보세요.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문제의 조건에서 세타 제로보다 세타 1이 크다고. 이게 더 많이 꺾인 거죠. 그쵸? 그럼 X가 Z보다 크다. 맞았습니까? 세타 제로, 세타 1이니까 굴절되는 정도예요. X하고 Y를 비교해보면 네, 맞았죠. 왜요? X, Y 경계에서 빛은 Y, Z 요 경계에서가 Y, X의 경계서보다 크게 굴절하죠. 그쵸? 그러니까 굴절률은 요 놈이 Z보다 커야 되죠. 그러니까 X가 Z보다 크다. 니은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나에서 P를 세타 1보다 큰 입사각으로 Z에서 Y를 입사시켜요. 나에서 이거보다 큰 값으로 이렇게 입사시켜요. 그럼 요거는 당연히 커지겠죠. 그쵸? 그럼 요것도 커지겠죠. 입사시키면 P는 Y와 X의 경계면에서 전반사할 수 있다? 전반사 안 되죠? 그쵸? 왜요? 세타 1이 세타 2보다 항상 세타 제로보다 항상 크단 말이에요. 항상 크니까 세타 1이 최대값이 90도가 돼도 세타 제로 요 놈은 90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사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래서 니은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볼까요? 그림 가와 같이 0초일 때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가 점 P의 정지에 있는 물체 B를 향해 등속도 운동한답니다. 등속도 운동한대요. 잠깐만요. 등속도 운동하는데 A가 정지한 B를 향해 P의 정지에 있는 B를 향해 등속도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A, B의 질량은 각각 4kg, 1kg랍니다. 4kg, 1kg, 4kg, 1kg. A와 B는 시간 t0일 때 충돌하고 t0부터 같은 방향으로 또 등속도 운동하고 나는 t가 20초일 때 A와 B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랬을 때 t0가 얼마냐? 15번 봅시다. 가번은 t가 0초일 때 모습인데 A 얘가 4kg이라고 했고요. 이놈이 오른쪽으로 움직여요. 그 다음에 B는요 1kg이라고 했고 P에 정지해 있어요. 여기가 P인데 정지해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4m래요. 얘는 지금 정지 상태예요. t = 0일 때. 나
T가 20초일 때 일단 부딪혀서 간 거예요. 가는데 여기가 이제 P점이고 A가 어디로 갔냐면 여기 있어요. 하면서 계속 오른쪽으로 가는데 얼마를 갔냐면 P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4m. B는요 마찬가지로 A와 또 4m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됐죠? 자, 그랬을 때 T0가 얼마냐? T0일 때 충돌한다고 했으니까 충돌한 시간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처음 속도를 VA라고 하고 얘는 0. 얘 나중 속도를 VA', 얘는 VB'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충돌 좀 봅시다. A는 운동량이 4 곱하기 VA. B는요 0. 그쵸? 그런데 이게 충돌하는 시간이 T0니까 T0 동안 4m 가는 거죠. VA. 따라서 VA의 속력은 T0분의 4 해주면 되네요. 충돌 후 봅시다. A는 전체 20초 에서 T0를 빼줬을 때 시간 동안 4m를 간 거죠. 그쵸? 그러면 VA'은 20초 빼기 T0에 요거 VB, 이제 B를 봅시다. VB'은요 20초 빼기 T0에 전체 얼마 가요? 여기서 있던 게 P에 있던 게 8m 가죠. 요거예요. 됐죠? 자, 그럼 운동량 보존 법칙 써봅시다. 충돌 전 A는 요거 4 곱하기 VA가 요거 T0분의 4는 4 곱하기 20 빼기 T0분의 4 더하기 1 곱하기 20 빼기 T0분의 8. 그쵸? 맞나요? 16에다가 24, 이거 오른쪽을 먼저 계산해 보면은 20 빼기 T0분의 4, 16에다가 24가 나와요. 그러면 이거 6 나오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양변에다가 T0하고 20 빼기 T0 곱해요. 그럼 이걸 여기다 곱하니까 4 곱하기 20 빼기 T0는 6 곱하기 T0 나와요. 계산하면 80 빼기 4T0는 6T0 넘어가면은 10T0가 80. 따라서 T0는 8 나옵니다. 찾아보세요. 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볼까요? 16번을 보시면 그림 가나다는 동일한 빗면에서 실로 연결된 물체 A와 B가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인데 여기다 할 수 있을까요? 안 될 것 같습니다. 넘겨봅시다.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인데 A, B의 질량은 각각 MA, MB랍니다. 가에서 A는 등속도 운동, 나다에서 A는 가속도의 크기가 8A, 17A인 등가속도 운동을 하면 됩니다. 등속도 운동, 등가속도 운동. 네, 그랬을 때 질량의 B를 찾으래요. 이렇게 동일한 빗면을 가진 곳에서 운동을 하는데 여기에 도르래가 있을 때 B가 매달려 있고 A가 이렇게 있어요. 이놈이
왼쪽으로 올라가고 얘는 아래로 내려가고요. 그런데 이건 등속도래죠? 네. 그런데 얘는 비탈 줬으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 비탈면에서의 가속도를 A라고 해봅시다. 비탈면에서의 가속도 되셨어요? 자, 그럼 이 가번에서 운동방정 세우면 내려가려는 힘, 이거 장력 T라고 하고요. 장력 T. 내려가려고 하는 게 MBG. 등속도니까 장력과 같은 거죠, 이놈이. RJM이 0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A는요. A는 위로 올라가죠. 그쵸? 이 장력이 뭐랑 같아야 돼요? 내려가려는 힘과 같아야 돼요, F. F가 바로 뭐예요? MA. 요거죠. 그쵸? 그러면 M, B, G는 M, A, A가 돼요. 잠깐만요. 위에 8A, 17A라고 했으니까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A0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했어요. 아무튼 해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가 나봉 도르래가 있고요. A가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내려가요. 당연하죠. 비탈진 곳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B는 아래쪽으로 내려가고요. 이렇게 내려가고, 이때의 가속도가 8A라고 했어요. 가속도 8A. 그쵸? 내려가려는 힘 F가 있는 거고, 장력 있고, 그 다음에 다번 그림은요, 똑같이 이렇게 도르래가 있고, 이번에는 AB가 바뀌었죠? 요게 A. 자, 요게 B예요. 내려가려는 힘 F 있고, 잠깐만요. F, 네, 맞아요. 네. F 있고, 그 다음에, 요때 F와 요때 F는 달라요. 이건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왜냐면 B하고 A잖아요. 물체가 다르잖아요. 자, 그때의 가속도가 17A래요. 여기까지 맞았죠? 네. 자, 그러면 가속도가 더 크다는 얘기는 내려가려는 힘이 더 큰 거죠. 즉, 이쪽에서 내리는 힘이 더 큰 거죠. 따라서 MA가 MB보다 질량이 커야 돼요. MA가 MB보다 질량이 크다는 걸 유추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나번에서 운동방정식 세워봅시다. A. 내려가려는 힘과 줄이 당기는 장력 합한 거 T 플러스 F, 이게 바로 뭐예요? MA 곱하기 가속도 8A. 자, B의 운동방정식은요, 아래로 내려가는 거 MBG 빼기 장력이 MB 곱하기 8A. 변변 더 해볼까요? 그럼 장력은 없어지고 MBG 더하기 F인데 F가 뭐예요? A의 힘이죠? A 힘 얼마였어요? 요거 있죠? 요거. 그러면 더하기 A0는 MB 곱하기 8A예요. 됐죠? 근데 이게 뭐였어요? 이게 요거였네요. 집어넣을게요. 그러면은 MA0 대신에 요걸 넣으면 되니까 요거랑 동일하죠? 2배 MBG는
G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좀 쉬울까요? 일단은 해봅시다. MA, MB 8 곱하기 A예요. 자, 그럼 이제 다번 그림에서 운동 방정식 봅시다. A는 내려가려는 거죠. MAG 빼기 장력 이것만큼의 힘으로 가는데 MA 곱하기 17A예요. 가속도. 그렇죠? B는요. 내려가려는 힘 F'에다가 장력 F'에다가 장력 그 다음에 그게 바로 MB 곱하기 17A예요. 그런데 F'이 뭐예요? B에 작용한 힘이니까 MB A0죠. 그쵸? 자, 이거를 변변 더 해볼게요. 그러면 이건 없어지고 MAG 더하기 F' 대신에 이거 넣으니까 MBA는 17A MA MB예요. 그쵸? 그러면 요거 A 곱하기 MA 더하기 MB는 17분의 1 MAG 더하기 MBA예요. A0요. A0. 그쵸? 자, 그러면 요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 MBG는 8 곱하기 17분의 1 맞죠? 8 곱하기 17분의 1 네, 맞았어요. MAG 더하기 MBA0 계산하다가 틀리면 난리 납니다. 4 되고요. 그러면 계산하기 좋게 17분의 4를 왼쪽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4분의 17 MBG는 MAG 더하기 MBA0 그쵸? 근데 A0가 뭐였어요? 여기 나오네요. A0는 MA분의 MBG예요. 자, 이 A0를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전부 G로 나오죠. 중력가속도로. 그러면 17 나누기 4 MBG는 MAG 더하기 MB 곱하기 MA분의 MB 그 다음에 G예요. 양쪽에서 G는 없애줘요. 그 다음에 분모에는 MA를 다 곱해볼게요. 다 곱하면 MA 제곱 A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다 곱하면 MA 곱하기 MB의 4분의 17이죠. 그거 오른쪽으로 넘겨요. 오른쪽으로 넘겨요. 빼기 4분의 17 MA MB 그 다음에 요거 곱하니까 MB의 제곱이 0이에요. 인수분해하면 되죠. 양변에다가 4를 곱해요. 인수분해하면은 이 식이 4 MA의 제곱 17 MA MB 더하기 4 MB의 제곱이 0. 자, 이거는 4 MA MA 4 MB MB에 마이너스 붙여주면은 인수분해 되죠. 4MA 빼기 MB MA 빼기 4MB 요 놈이 0. 그쵸? 따라서 4MA가 MB와 같거나 또는 MA가 4MB와 같아야 돼요. 그런데 조건이 있었죠. A가 B보다 크다는 거. A가 B보다 커야 돼요. 따라서 이 조건이죠. 그쵸? A가 B의 4배여야 돼요. 그럼 MA 대 MB는 4대 1이어야 되죠. 4대 1.
찾아보세요. 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셨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봅시다. 그 다음 거에 17번. 그림 가와 같이 0초일 때 기준선 P를 0초일 때 기준선 P를 서로 반대 방향의 같은 속도, 같은 속력으로 통과한 물체 A와 B가 이건 또 뭐지요? 뭐죠? 기준선 P. 예. 기준선 P는 이거예요. A는 이때 오른쪽으로 통과했어요. A는 오른쪽으로 통과하고요. B는 왼쪽으로 통과했대요. 속력은 같고 같은 속력, 방향은 반대. 그쵸? A와 B가 각각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해서 기준선 Q를 동시에 지난답니다. 기준선 Q가 있는데 A와 B가 동시에 지난대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A는 계속 오른쪽으로 움직였는데 B는 왼쪽으로 움직였다고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가다가 터닝해서 터닝 포인트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A고 B가 또 여기 도달하는데 동시에 도달한 거예요. Q에. 그렇죠? 그러면 B는 왼쪽으로 가고 있는데 오른쪽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가속도 이쪽 방향으로 생겨야 돼요. 됐습니까? 이 거리는 L이래요. L. 거리는 L. 가속도의 방향은 A와 B가 서로 반대, A와 B가 서로 반대라고 했으니까는 B가 이렇게 되면 A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크기는 B가 A의 7배. 그러면 A의 가속도를 A라고, 크기를 A라고 하면은 B의 가속도의 크기는 7A가 되죠. 그쵸? t0초일 때 A와 B의 속도는 같대입니다. t0일 때 속도가 같대요. A와 B의 속도가 같다. 지금 Q에 도달하는 게 T0라고 안 나왔어요. 그럼 Q 도달 시간을 T라고 할게요. Q에 도달하는 건 T. Q 통과 시간은 T0일 때 VA와 T0일 때 속력을 VB라고 B'이라고 하면 두 개가 T0일 때 VA'과 VB'은 같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오른쪽 이때 지금 같은 속력으로 지금 기준선 P를 통과한다고 했으니까 초기 속력 V0, 얘도 V0인데 방향까지 하면 얘는 마이너스라고 할게요. 그쵸? 그럼 왼쪽으로 하면 이것도 요게 가속도는 마이너스여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A가 Q 통과 시간이 T니까 T 동안에 A가 움직인 거리 봅시다. 얼마요? L 가죠, L. Q 동안에 얘 B도 L만큼 가야 돼요. 그쵸? 여기에서부터 T 동안에 L만큼 갔다는 얘기니까. 자, 그러면 A는 통과시간 T고, A는 L은 처음 속도 V0 T 더하기 2분의 1 가속도 반대 방향이죠. 이렇게 나와요. B는요, B의 L만큼 갔을 때는요, 마이너스 V0 T 더하기 2분의 1 가속도 7AT 제곱. 자, 그러면 L이 같네요. 그럼 이거 오른쪽에 같다고 놓으면은 V0T 더하기 빼기 2분의 1 AT 제곱은 마이너스 V0T 더하기 2분의 7 AT 제곱. 넘기고 그러면 2배의 V0T는
2분의 8 AT 제곱. T는 하나 없어지고, 요거 4 되고. 그쵸? 그럼 요거 2 되고. 따라서 V0는 2AT 제로. T 제로인가요? T 제로죠. 예. 맞나요? EAT죠. EAT. 위에 첨자 안 붙였어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T0일 때 속력이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T0일 때 속력이 동일하니까 그거 구해봅시다. T0일 때. VA'과 VB'이 같다고 했으니까 VA'은 V0 빼기 AT0, VB'은 마이너스 V0 더하기 7AT0, 이게 같은 거예요. 그쵸? 그럼 넘어가면은 2V0는 8AT0, 따라서 V0는 4AT0. 자, 이거랑 비교해보면요. 이건 T는 2배의 T0. 이거를 엮으면 T는 2배의 T0가 나와요. 그쵸? 자, 그럼 T0일 때 A의 이동거리 구하는 거예요. T0일 때 A의 이동거리 SA는 V0 T0 더하기 2분의 1 가속도 마이너스 A T0의 제곱. 이거 하니까 4, 잠깐만요. 4예요? V0가 이거예요. V0.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요. 집어넣어요. 4, 그러면 A T0의 제곱 빼기 2분의 1 A T0의 제곱이에요. 이거 하면은 2분의 7 A T0의 제곱 나와요. 그쵸? 근데 T0가 뭐예요? 2분의 1 T죠? 그럼 2분의 7 A 2분의 1 T 요놈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8분의 7 A T 제곱이에요. 그쵸? 자, 그런데 위에서 이걸 지금 L로 표현해야 되니까, 자, 여기서 해봅시다. L로 표현하니까 L은 V0T 빼기 2분의 1 AT 제곱에서 V0가 뭐라고 했냐면 2AT라고 했어요. 그쵸?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2AT 곱하기 T니까 제곱 빼기 2분의 1 AT 제곱 하니까 뭐예요? 2분의 3 AT 제곱. AT 제곱 나오죠? 이거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SA는 8분의 7 곱하기 AT 제곱은 3분의 2 L 4 나오죠. 그러면 12분의 7 L 나와요. 있나 보세요. 네, 4번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봅시다. 네, 이번엔 18번입니다. 18번 보시면 그림 가는 점전화 A, B, C, D를 X축상에 고정시킨 것으로 B는 음전아래입니다. 18번에 그림을 보시면 가번 그림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A, B, C, D고요. 여기가 A, 이게 원점에 있고, B는 D 위치에 있고, C는 ED 위치에 있고, D는 4D 위치에 있어요. 저기 X축 방향이고, 그 다음에 B는 음전화, 얘는 음전화라고 해놨어요. 마이너스 전화. 그 다음에 A와 C는 같은 종류의 전화입니다. A와 C는 같은 종류랍니다. 자,
이거 하나 조건이 붙었고요. 그 다음에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 즉 F 넷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래요. 이쪽으로 이렇게 된다고 지금 그림에 돼 있죠. 그 다음에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0이랍니다. F 알자 힘 C에 작용한 거는 0이랍니다. 그쵸? 자, 이게 가번 그림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가에서 B만 제거한 것으로 나는 어떻게 돼 있냐면 가에서 B만 제거했대요. A 그대로 원점에 있고요. B 없어요. D 위치에 없고 C는 ED 위치에 그대로 있고 D도 여기 4D가 아니라 3D죠. 미안합니다. 3D 위치에 그대로 있어요. 이게 플러스 X 방향이고 이렇게 돼 있답니다. 그 다음에 이때 D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래요. 즉 F 넷 D에 작용하는 거는 플러스 X 방향이래요. 요거는 되셨죠? 자, 그랬을 때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A는 양전하이냐 한번 해봐야죠. 자, 이제 조건을 따져봅시다. 만약에 A가 음전하면 A와 C는 같은 종류라고 했으니까 AC가 음전하면 마이너스 전하면 마이너스 전하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가번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원점에 있는 A 마이너스 D에 있는 B도 마이너스 ED에 있는 C도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3D에 있는 라지 D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쵸? 자,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플러스라고 했어요. 이쪽 방향이죠? 이쪽 방향이 되기 위해서는요. A와 C가 마이너스일 때 D는 플러스여야 돼요. 그쵸? 됐습니까? F 넷 A가 플러스 X 방향이기 위해서는 AC가 마이너스라고 했을 때 D는 플러스여야 돼요. 그쵸? 자, 그런데 이 경우에 D가 플러스일 경우 나에서 AC는 마이너스고 D는 플러스. 그러면 D는요. 왼쪽으로 힘을 받게 되죠. 그러면 플러스 X 방향이라고 하는 조건에 위배가 되죠. 그쵸? 위배가 돼요. 됐죠? 그러니까 AC가 마이너스이고 D가 플러스가 되면은 조건에 위배가 돼요. 그럼 AC는 마이너스가 아니란 얘기죠. 그쵸? 따라서 A와 C는 플러스 극이어야 돼요. 그럼 A와 C가 플러스이면 D가 플러스 X 방향으로 힘받기 위해서는 요 D도 플러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이거에 의한 조건을 나에다 적용시키면 나에서 F 넷 D가 플러스여야 되니까 위에서 D도 뭐 해야 돼요? 플러스여야 돼요. 되었어요? 그럼 뭘 할 수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란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럼 A는 양전하이다. 기억 맞았습니다. 니은 전하량의 크기는 B가 A보다 크냐? 니은 해봅시다. 자, 지금 찾은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예요. 자, 그러면 그걸 적용시켜서 A가 플러스 원점에 있고요. B는 마이너스 D에 있고요. 자, C도 플러스 2D에 있고 D도 플러스 3D에 있는 D도 플러스예요. 그쵸?
자, 그런데 가번 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C의 작용한 알짜임 0이래요. 넷 C의 작용한 알짜임 0이래요. 자, 이거를 적용시켜 봅시다. F 넷 C에 작용하는 힘은 F A가 C에 작용하는 거 더하기 F B가 C에 작용하는 거 더하기 F D가 C에 작용하는 거.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A가 C에 작용하는 거 같은 거이니까 오른쪽 방향이죠. 그쵸? 오른쪽 방향, 즉 플러스 방향이라고 할게요. 오른쪽 방향을. 왼쪽 방향은 마이너스고, 그러면 A가 C에 작용한 건 오른쪽 방향이니까 플러스예요. 자, 그러면 K 거리 얼마죠? 2D죠? 제곱하면은 4D의 제곱 QA QC. B가 C에 작용하는 거는요, 잡아당기니까 왼쪽 방향이죠. 그럼 마이너스 K 거리는 D제곱 Q B Q C. D가 C에 작용하는 거 밀어내죠. 왼쪽 방향이죠. 그럼 마이너스 K 거리는 D제곱 QD QC. 됐습니까? 자, 이게 0이어야 돼요. 알짜임 0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공통적인 거 다 지워봅시다. K K K D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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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C QC QC. 자, 그럼 뭘 할 수가 있어요? 4분의 QA는 QB 더하기 QD예요. 이걸 오른쪽으로 넘긴 거예요. 마이너스. 자, 이거는 변형시키면 QA는 4배 QB 더하기 QD란 얘기예요. 자, 이거를 확장시키면 어떻게 돼요? QA는 뭐보다 커요? 4배 QB보다 크다는 얘기고, 또 마찬가지로 QA는 4배 QD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그쵸? 이 조건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전화량의 크기는 B가 A보다 크다? 아니죠. A가 B보다 큰 거죠. 니은 틀렸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디귿. 나의 D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 요겁니다. 나의 D에 작용하는 거, 요 그림이에요. 크기는 나의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보다 크다.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 다음 종이를 한번 봅시다. 그림은 그대로 두고 해봅시다. 나번 그림에서, 이게 나번 그림이니까, 나번 그림이 저기에서, 이게 지금 플러스란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F, 넷, D에 작용하는 힘과 F넷, A에 작용하는 힘을 비교해보면 되죠. 자, 이거는 D에 작용하는 힘은요, A가 D에 작용한 거, F, A가 D에 작용하는 힘 더하기 F, C가 D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A가 D에 작용하는 거 밀어내는 힘이죠. K, 거리는요, 3D니까 9, D의 제곱분의 QA, QD. C가 D에 작용하는 것도 오른쪽 방향이죠. 그러면 K, D 제곱분의 QC, QD. 그렇죠? 자,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크기라고 했으니까 절대값 취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F, 넷, A에 작용하는 거. A에 작용한 힘은요, C가 A를 왼쪽으로 밀고 D가 A를 왼쪽으로 밀죠. 그런데 우리는 크기를 비교했으니까 절대값 취하면 돼요. F, C가 A에 작용하는 거 절대값 취하고 더하기 F, D가 A에 작용하는 거 절대값 취하면 돼요. 크기만 비교했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없애자고요. K, C가 A에 작용한 거 거리 2D니까 4D의 제곱 QC, QA 더하기 K, D가 A에 작용한 거 3D니까 9D 제곱 QD, QA. 그렇죠? 자, 그런데 요 놈하고는 동일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요 놈하고 요 놈만 비교하면 돼요. 두 개는 동일하니까. 그쵸? 자, 그러면 K 4D 제곱분의 QC, QA하고 K D 제곱분의 QC,
D하고 어떤 관계냐 이거예요. 이걸 비교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공통적인 것도 뺍시다. 우리는 공통적인 거 D제곱 비교할 필요 없고, K 비교할 필요 없고, QC는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그쵸? 뭐만 남아요, 그럼? 4분의 QA와 QD와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쵸? 되셨어요? 자, 그럼 변방 한번 빼봅시다. 한번.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빼봅시다.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A 4분의 됐죠? 빼기 QD 해봅시다. 이거는 자, 근데 QA가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 QA는 4배의 QD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쵸? QA는 4배의 QD보다 크다 그랬어요. 이해 가세요? 자, 그럼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거는 0보다 크다는 얘기 나오죠. 이해 가세요? 자, 0보다 크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따라서 뭐 할 수가 있어요? QA 나누기 4 요놈이 QD보다 크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요놈이 커요. 즉 요놈이 더 크다는 거죠. 요놈이 더 커요. 뭐보다? 얘보다. 요놈이 더 커요. 그럼 이건 동일하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돼버리죠. 그렇죠? 따라서 A의 작용한 힘이 D의 작용한 알짜힘보다 커야 돼요. 그런데 문제의 선택지에서는 D의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A의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반대로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봅시다. 그림 가와 같이 무한히 긴 직선도선 PQ와 점 A를 중심으로 하는 원형도선 R이 XY 평면에 고정되어 있답니다. XY 평면에 고정되어 있다. 19번이요. 도선이 있고요. 0이고 Y고 이게 도선 P. 전류가 아래쪽으로 I0만큼 흐르고 원형 도선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의 위치는 D. A 중심 A고요. 원형 도선 R. 그 다음에 ED 되는 지점에 다시 또 직선 도선이 있어요. Q 도선이 있고 아래쪽으로 3I0가 흐르고 있어요. 여기가 ED. 이게 가번 그림. 나번은요. 요게 I0. 다음에 여기가 원형도선 있는데 똑같이 0, D 위치고 A고요. 중심 A고 R 이렇게 돼 있어요. PQ에는 세기가 각각 I0, 3I0인 전류가 -Y방향으로 흐르고 그림 나는 가에서 Q만 제거한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 가와 나의 A에서 PQR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서로 반대. 자기장의 방향은 서로 반대인데 세기는 B0, 여기 A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B0고 여기는 EB0래요. 방향은 서로 반대고 방향은 반대고. 자, 그럼 봅시다. R은 동일하니까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즉 P와 Q만 고려하면 돼요. 자, 그럼 P는 아래쪽으로 향해요. 아래쪽으로 향하면 A 지점에서는 이렇게 향하니까 나오는 방향이 돼요. 도선 P에서는 나오는 방향이 자기장이에요. R은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양쪽이 동일하니까. 그러면 P에서는 나오는 방향인데 그때의 자기장이 B, EB0예요. 그쵸?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는 나오는 방향이고 얘는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되셨죠? 근데 합해서 뭐가 되냐면 B제로예요. 그럼 요 놈하고 요 놈하고 합했을 때 얘는 들어가는 방향만 남는단 말이에요. 되었어요? 들어가는 방향만 남는데 그놈하고 원형하고 합했을 때 B제로니까 요 놈은요? 아래 이한 게 바로 뭐예요? 없을 때 2B제로였는데 합해지니까 요게 있을 때 B제로가 되니까 아래 이에서는 B제로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기억 봅시다. 가에서 Q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P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의 3배. 맞았죠? 전류가 이거 3배니까 맞았습니다. 니은 나에서 P와 R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에서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 XY 평면에서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아니라 나오는 방향이어야 되죠. 얘가 A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이 남는 거니까 얘는 방향이 반대라고 했으니까 나오는 방향이 돼야 돼요. 얘는 틀렸고 디귿 R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B제로. R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B제로. 맞았죠? 없을 때 2B제로니까 합했을 때 B제로가 됐어요. 그럼 나머지 아래에서는 B제로만큼 없어져가지고 상쇄되니까 줄어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봅시다. 20번을 보시면 그림 가와 같이 빗면의 점 P에 가만히 놓은 물체 A는 빗면의 점 아래 정지하고 잠깐만 이거를 여기다가 그릴 수 있을까요? 해봅시다. 20번 동일한 그림이라고 하세요. 여기가 P점, 여기가 Q점, 여기가 P점이에요.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P점에 요 높이는 H1, 그 다음에 요 놈이 수평면을 지나서 마찰 구간의 높이는 H2래요. 여기는 마찰이에요. 마찰. 그 다음에 R까지 올라가서 정지예요. 여기가 R, 정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정지했던 게 다시 내려오는데 P점, 여기는 P점 동일하고 높이 여기 Q점 동일하고 여기가 H1 여기에 정지가 안 돼요. 즉 아래서부터 올라갔다 이제 내려온 거예요. A 여기서 정지하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겠죠? H2고요. 마찰 있는 곳이고 여기가 R이고. 자, 그럼 무슨 얘기예요? 요 놈이 내려가서 올라갔다가, 즉 마찰이 있는 구간 한번 통과해서 올라가는 위치가 R인데 여기 도달했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마찰이 있는 구간을 통과하고 나서는 여기까지 못 가고 Q까지만 간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럼 손실 에너지는 얼마일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변함이 없죠. 마찰이 없는 구간이니까. 그쵸?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하는 건 변함이 없으니까 요만큼에 해당하는 포텐셜 에너지 중에서 손실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럼 여기에서 여기를 통과할 때를 뭐라고 할까요? 통과할 때를 V라고 합시다. V. 통과할 때를 V. 통과할 때 여기를 V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 통과할 때를 V 프라임. 그러면 여기 통과할 때 V 프라임이었으면 여기서부터 내려와서 여기 통과할 때, 이렇게 통과할 때 여기도 V 프라임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여기 통과할 때는 마찰에서 줄어야 되니까 이거를 V2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가나의 마찰 구간에서 A의 속력은 감소하고 가속도의 크기는 3AA로 일정화됩니다.
자, 얘가 이렇게 갈 때 가속도는 이렇게 생긴 마찰 구간 3a.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올 때 마찰은 이렇게 생기죠. a. 자, 손실 에너지 봅시다. 손실 에너지는 요만큼의 포텐셜 에너지 중에서 이제 손실이 되는 거죠. 요만큼은 변함이 없으니까. 그러면 mg h1 중에서 손실이 되는데 얼만큼 손실이 돼요? 올라갈 때 V였다가 여기 다시 왔을 때 V2'으로 바뀌니까 그 차이만큼, 그 운동 에너지 차이만큼 손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차이만 따지니까 V의 제곱 빼기 2분의 1 M V2'의 제곱, 이만큼 손실이 생기는 거예요. M은 없어지고 양변에다가 2를 곱하고, 그러면 2GH1은 V의 제곱 빼기 V2'의 제곱. 자, 식이 하나 나왔어요. 그 다음에 가속도의 크기가 3의 1이에요. 마찰 구간 높이는 동일해요. 그럼 요 거리, 빗면의 길이를 S라고 해봅시다. S. 이 빗면의 길이를 S. 그럼 얘는 S 동안 가는데 가속도 3의 1을 받아요. 그쵸? 됐죠? 우리는 그런데 가속도의 크기가 3이라고 했으니까 방향 따지지 말고 큰 거에서 작은 거 무조건 뺍시다. 그럼 큰 거는 V죠. V 제곱 빼기 V'의 제곱이 2 곱하기 3AS. 그 다음에 여기는 큰 게 V'이죠. V'의 제곱 빼기 V2'의 제곱이 2 곱하기 AS. 자, 이거를 변변 뺄 수는 없고, 빼도 문제일 것 같고, 안 빼도 문제일 것 같고. 그럼 이걸 부를 없애기 위해서 변변 나눕시다. 나누면 V'의 제곱 빼기, V 제곱 V'의 제곱 나누기 V'의 제곱 빼기 V2'의 제곱이 3. 요거 나오네요. 양변에다 곱하면 V의 제곱 빼기 V'의 제곱이 3V'의 제곱 빼기 3V2'의 제곱. 자, 넘기면 4V'의 제곱이 V의 제곱 빼기 더하기 3V2'의 제곱. 자, 이 식이 하나 나왔어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자,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손실 에너지가, 올라갈 때 손실 에너지 V 얼만큼, 이 높이만큼의 손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봅시다. 가번 그림에서 여기에서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 운동 에너지, 요놈은 여기에서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손실 에너지 하면 되죠. 그쵸? 나번은요. 잉크가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말이 떨어지기 전에 풀이가 완료돼야 될 텐데요. 나번은요, 요놈이 V'이죠. 요놈에서 포텐셜 에너지 합해진 거 에서 손실 에너지 뺀 게 여기에서 에너지죠. 그쵸? 즉 2분의 1 m V2'의 제곱은 여기서의 전체 에너지에서 손실 에너지, 여기서 이만큼의 전체 에너지에서 손실 에너지 뺀 게 요거예요. 그러면 2분의 1 m V'의 제곱 더하기 mgh2 더하기, 여기에서 손실을 빼야죠. 뺀 게 요놈이죠. 그쵸? 자, 그럼 요놈하고 해서 손실값이 같으니까 손실값에 대한 이퀄 관계를 놓고 풀어봅시다. 풀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왼쪽으로 옮깁시다. 그러면 2분의 1 m v의 제곱 빼기 2분의 1 m v'의 제곱 빼기 mg h2는 손실이니까 요거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되죠. 안 나옵니다. mv 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mg h2 빼기 2분의 1 mv2 프라임의 제곱,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2분의 1 다 없애요.
그 여기 2를 곱해주면 되고, 없애고, 2 곱해주면 되고, 없애고, m 다 없애고.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v의 제곱 빼기, v 프라임의 제곱, 그쵸? 빼기, 2gh2는 v 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2gh2 빼기, v2 프라임의 제곱이에요. 자, 이거 넘겨서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v의 제곱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2배의 v 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v2 프라임의 제곱이 4gh2예요. 그쵸? 자, 그럼 v 프라임의 제곱은 여기서 대입을 해야겠네요. 프라임의 제곱은 4분의 1 v의 제곱 더하기 3v2 프라임의 제곱, 요거를 대입을 해요. 드디어 없어졌습니다. 잠시만요. 펜이 어디 갔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자, 요거를 집어넣어 봅시다.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v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요거 집어넣으면 4분의 1 나오죠. 4분의 1 v의 제곱 더하기 3v2 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v2 프라임의 제곱이 4gh2 요거는 2 되지요. 그쵸? 그리고 나서 다 정리해 봅시다. v의 제곱 빼기 2분의 1 v 제곱 하니까 2분의 1 v의 제곱, 그 다음에 2분의 3 v2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v2 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v2 프라임의 제곱 하니까 2분의 하면서 마이너스 2분의 1 v2 프라임의 제곱, 이게 4gh2. 양변에 1을 곱하면 v의 제곱 빼기 v2 프라임의 제곱이 8gh2. 자, 그러면 요놈하고 우리는 h1과 h2로 가니까 요놈하고 지금 같죠? 따라서 두 개를 연립을 해요. 이거 두 개를 연립하면은 2gh1이 8gh2, g 없어지고 4 되죠? h1은 4h2. 근데 뭘 구해요? 네, h2 나누기 h1은 얼마냐? 4분의 1 나오죠. 자, 찾아보세요. 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3년도 3월달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